벌써 8월입니다. 요즘은 밖에 잠깐만 나가도 한여름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죠? 낮에는 햇빛이 꽤 오래 머물고 저녁이 되어도 공기 속에 낮의 열기가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여름에는 시간도 조금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평소보다 천천히 걷게 되기도 하고 괜히 시원한 곳을 찾아 오래 머물게 되기도 하고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읽고 싶은 책도 듣고 싶은 음악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봄의 문장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같은 책이나 같은 음악도 언제 다시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문장이 어느 날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하고 한동안 듣지 않았던 노래가 지금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작품이 달라졌다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작품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오래 머물렀던 문장, 일상에서 문득 떠오른 질문, 한동안 생각하게 만든 작품과 음악처럼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들에 잠시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에 오래 남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신시정의 마음의 밑줄의 신시정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매주 책과 질문, 음악과 예술 속에서 마음에 오래 남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책의 밑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내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앞선 오프닝 때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은 책의 밑줄로 시작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의 밑줄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책을 읽으며 오래 머물렀던 문장이나 장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질문 하나를 꺼내서 조금 더 멀리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책 안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시정의 마음의 밑줄 첫 번째 회차, 책의 밑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밑줄 그어볼 첫 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요즘에 서점에 앞에 매대에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나온 지 100년이 넘은 책인데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길래 오랜만에 한번 다시 그 책을 집어서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요즘에 서점을 가면 주요 코너, 매대들에 항상 이 시타르타라는 책이 놓여있는 거를 아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나온 지 100년이 넘은 책이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시간의 세례를 받은 책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읽고 요즘에 한번 다시 이제 복기를 하면서 읽어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떠올랐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지혜라는 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책을 읽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먼저 살아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그런데 사랑이나 실패, 행복이나 삶의 방향처럼 어떤 것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결국 내가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어쩌면 바로 그 질문을 한 사람의 긴 삶을 통해 보여주는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따라가면서 배운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답이 과연 내 삶의 답이 될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떠올랐던 질문은 지혜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결국 직접 살아내야만 알 수 있는 것일까?인데요. 이번 시타르타 편에서 제가 계속 돌아오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배우잖아요. 부모님, 학교에서 선생님, 혹은 책을 읽고 먼저 살아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지식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미 누군가 발견한 것을 다시 처음부터 발견할 필요는 없고, 좋은 선생과 좋은 책을 만나면 내가 혼자였다면 몇 년이 걸렸을 일을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도 같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법,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좋은 사람이 되는 법, 나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는 법처럼 말이죠. 누군가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이미 좋은 답에 도달할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얻은 지혜를 내가 그대로 받아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시타르타는 이 질문을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딱 느꼈던 게 저의 시타르타에 대한 한 줄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계속 붙잡고 싶은 문장은 이거예요. 누군가의 지혜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는 걸요. 일단 먼저 시타르타는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는 1922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사람의 구도와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는 작품이에요. 주인공 시타르타는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나서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사문들의 금욕적인 수행을 경험하고 고타마 붓다를 만나고 이후에는 오히려 사랑과 돈, 욕망과 세속적인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뒤 강가에서 뱃사공, 바수데바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시타르타라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인데요. 시타르타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책의 출발이 흥미로운 이유는 시타르타가 아무것도 몰라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타르타는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사색과 수행에도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대를 받습니다. 이미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책 속의 주인공 시타르타는 이상하게 만족하지 못하죠.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안에 남아있는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시타르타의 출발점은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우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 많이 알면 현명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래서 아는 게 많으면 내 세상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도 뭔가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소설보다는 인문학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많이 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은 일일까요? 아마 시타르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스승을 만났는데 시타르타는 왜 떠났을까요? 시타르타랑 고빈다는 아주 친한 짝꿍이죠. 이 둘은 사문들의 수행을 거친 뒤 고타마 붓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타르타가 고타마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시타르타는 고타마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얼굴과 몸짓, 걸음 하나까지 이미 어떤 평화와 완성에 도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시타르타는 그의 가르침에도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친구의 길이 갈라지죠. 고빈다는 고타마의 제자가 되고 시타르타는 자기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시타르타는 평생 찾던 것에 이미 도달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완벽한 스승을 만났는데 왜 떠났을까요?
여기서 저는 시타르타의 중요한 문제 하나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인가? 라는 문제 말이죠. 사랑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이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모두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기 전에 그 말을 이해하는 것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난 뒤에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같을까요? 실패도 같은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0번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무언가에 실패하고 난 뒤 같은 문장을 다시 들으면은 그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 사이에는 경험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타마는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고타마가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통과했던 삶 전체를 시타르타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작품 마지막에도 다시 등장하는데 늙은 시타르타가 고빈다와 만났을 때도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같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다시 반복됩니다. 작품 초반에는 시타르타가 고타마에게서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면 마지막에는 고빈다가 시타르타에게서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의 처음과 끝이 좀 묘하게 거울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죠.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답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가? 고타마를 떠난 이후 시타르타의 삶은 오히려 진리나 수행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카밀라를 만나 사랑과 육체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카마스와미를 통해서 돈과 사업의 세계로 들어가죠. 부를 얻고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고 도박에도 빠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세계를 다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타르타 자신도 점점 그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는 그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 떠나요. 그러면 그 시간은 전부 낭비였을까요?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이미 고타마라는 완성된 사람을 만났는데 굳이 돈과 욕망과 사랑과 도박, 실패와 환멸까지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시타르타의 삶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목적지를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몇십 년을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돌아간 시간이 시타르타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책 밖의 삶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험욕이 되게 풍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경험을 해봐야만 내가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봐야지만 내 삶의 밀도가 높아지고 내 삶의 반경이 넓어진다. 사람은 왜 알면서도 직접 해봐야 알게 되는 것이 있을까라는 물음이 드는데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직접 해보고 그 관계는 힘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누군가가 그렇게 일하면 결국에 지친다고 말해도 정말 지쳐서 번아웃이 온 뒤에야 그 말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실패와 방황을 무조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피할 수 있었던 실수도 있고 고통에는 실제 비용도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분명 설명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도 남았던 것 같아요. 훗날 버리게 되는 경험도 그 당시에 나에게는 필요했던 경험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모두 여러분들의 다 토대가 되었나요? 혹은 잊고 싶은 경험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인공의 이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눈 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을 정돈하려다 맘을 어지럽혔나봐. 대충 이불로 덮어놓고 방문을 닫았어. 선반에 숨겨놓았던 후회를 하나둘 꺼내서 읽으려다 그냥 말았어. 거의 외웠으니까. 낡은 하늘에 밝은 미소를 건넬걸. 왜 내가 바라볼 때면 녹슬어 있는지. 노을을 훔치는 저기 언덕을 가도 멀찍이. 태양은 언제나 멀지. 그럼 난 무얼 훔치지. 텅 빈 하루를 채우다 잠은 가루가 됐나봐. 쓸어안아 누워있다가 그냥 풀어버렸어. 옷장에 숨겨놓았던 꿈들을 몇 벌 꺼내서 입으려다 그냥 말았어. 어울리지 않잖아. 낡은 하늘에 밝은 미소를 건넬걸. 왜 내가 바라볼 때면 녹슬어 있는지. 노을을 훔치는 저기 언덕을 가도 멀찍이. 태양은 언제나 멀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난 무얼 훔치지. 주파수를 훔쳐봐도 모래가루만 날리고 방을 어지르지. 노을을 훔치는 저기 언덕을 가도 멀찍이. 태양은 언제나 멀지. 이제 그만할래. 날짜들보다 오래된 발자국처럼 노래가 신발 아래서 들려와. 포기하려 했는데 낡은 마음에다 노래는 밝은 미소를 건네와. 왜 내가 바라보아도 녹슬지 않는지. 난 눈물을 훔치지. 왜 내가 바라보아도
녹슬지 않는지 왜 내가 바라보아도 녹슬지 않는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주제는요. 제가 이 시타르타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책 속에 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읽다 보니까 시타르타의 모습을 보고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피입니다. 시타르타는 무언가를 계속 추가해서 완성되는 인물이 아니죠. 오히려 계속 이전의 자신을 벗어내잖아요. 브라만의 아들이라는 자신을 벗고 사문이라는 자신도 벗습니다. 구도자였던 자신을 벗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연인이 되고 상인이 되고 또 욕망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도 다시 버려요. 이후에는 아버지가 되고 마지막에는 강가의 뱃사공이 되죠. 그래서 시타르타의 성장은 축적이라기보다 변형에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장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얻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계속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타르타의 성장은 조금 다릅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때로는 새로운 것을 얻는 일보다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이전의 나를 벗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장을 또 남기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본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시타르타와 고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재회하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둘이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시타르타가 먼저 알아보고 아는 체 하고 반면에 고빈다는 친구가 친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둘이 다시 알아가게 되는 장면들이 두어 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시타르타가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강가에 도착하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고빈다는 잠든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곁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친구 시타르타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시타르타는 깨어난 뒤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훨씬 시간이 흐른 뒤에도 늙은 고빈다가 강가에 아주 현명한 뱃사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죠. 그 뱃사공이 자기 친구 시타르타인데 고빈다는 이번에도 처음부터 그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못 알아본 걸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게 고빈다가 기억하고 있던 시타르타와 지금 눈앞에 있는 시타르타 사이에 너무 많은 삶이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빈다가 기억하는 시타르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젊은 브라만의 아들이거나 사문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타르타는 사랑을 했고 돈을 벌었고 욕망에 빠졌고 실패했고 절망했고 아버지가 되고 다시 아들을 잃고 강을 들으면서 늙어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고빈다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가 알던 나는
이미 죽었다. 약간 이런 민망한 문장이지만 실제로 이게 맞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빈다가 기억하던 시타르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 사이 시타르타는 몇 번이고 탈피한 거죠. 이건 텍스트가 직접 설명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그 반복되는 재회 장면이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질문 하나. 왜 시타르타는 고빈다를 알아볼까요? 그 사이에 고빈다는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이걸 단순히 외모나 기억력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빈다는 평생 찾는 사람이잖아요. 스승을 찾고 진리를 찾고 올바른 길을 찾죠. 늙은 뒤에도 여전히 현명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누군가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죠. 반면에 후반부의 시타르타는 점점 무언가를 찾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도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는 고빈다는 눈앞의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는 시타르타는 눈앞의 친구를 알아본다.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또 우리 삶으로도 이어지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찾느라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행복한 순간을 지나치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찾느라 눈앞의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딘가에 완벽한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지나치는 것. 고빈다가 시타르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탈피라는 해석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고타마와 시타르타의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타마는 이미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고 시타르타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시타르타는 고타마에게서 완성된 사람을 보지만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품 마지막으로 가면 묘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늙은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바라보다가 그의 얼굴과 미소에서 자신이 평생 숭배했던 고타마를 떠올리죠. 작품 속에서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얼굴 속에서 수많은 생명과 죽음, 변화가 겹쳐지는 듯한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미소를 고타마의 미소와 겹쳐봅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묘하게 느껴졌어요. 고타마를 따라가지 않았던 시타르타가 자기만의 길을 끝까지 걷고 난 뒤 결국 고타마를 떠올리게 하는 곳에 도착한다. 이게 결국에는 시타르타가 부처가 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고타마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시타르타가 결국에는 고타마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평화와 통합의 상태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다시 탈피라는 단어로 돌아와 볼까요? 시타르타는 고타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 이전의 자신을 계속 벗어내면서 삶 전체를 통과했죠. 그래서 저는 고빈다가 반복해서 시타르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장면을 단순한 세월의 변화라기보다는 시타르타가 그만큼 많이 이전의 자신을 탈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성장은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면서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나를 계속 벗어내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오랜 친구 혹은 지인들을 보고 정말 못 알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외형적인 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 너무 눈에 띄게 달라져서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그런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달라졌다라는 말을 들었던 건 무언가가 더 추가돼서 그게 나의 성장이 돼서가 아니라 제가 많이 비워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의 중반부에 처음 재회가 일어나고 책 후반부에 시타르타와 고빈다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책의 완전히 후반부로 가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후반부까지 책을 놓지 않고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강이죠. 시타르타는 세속적인 삶을 떠난 뒤에 다시 강거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뱃사공 바수데바와 함께 살아갑니다. 바수데바는 앞에서 등장했던 스승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는 시타르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듣는 거죠. 그리고 시타르타한테도 강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시타르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돼요. 소설 전반부의 시타르타는 계속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죠. 배우고, 수행하고, 떠나고, 사랑하고, 욕망하고, 돈을 벌고, 또 버리죠.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동사가 달라집니다. 그건 바로 듣는다라는 건데요. 젊은 시타르타는 계속 누가 답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계속 물어요. 반면에 강가의 시타르타는 삶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흐름을 아주 짧게 말하면 전반부는 답을 찾는 시타르타이고 후반부는 삶을 듣는 시타르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타르타의 소설의 후반부에 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또 새로운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제니 최의 알지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 예를 들어 지금 모든 게 변하고 있어. 너도 알지? 너도 내 맘 잘 알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떠나갈 거고 나도 언젠가 이 골목을 떠나버리겠지. 참 슬프지? 너도 내 맘 잘 알지? 알지? 너도 내 맘 잘 알지?
잊혀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너무 안타깝지. 너도 내 맘 잘 알지. 알지. 너도 내 맘 잘 알지. 다 변화되어도 그래도 나는 그대로. 아무 쓸모없어도 나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잊혀져. 사라지지 말라고 비는 건 그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몇 달 전만 방법을 바꿨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다 지나가는 건 난 그대로. 다 변화되는 건 난 그대로. 다 잊혀지는 건 다 사라지는 건 난 그대로. 다 자연스러운 건 난 그대로. 다 지워지는 건 그대로. 네, 제니체의 알지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반부에 답을 찾는 시타르타를 만나고 후반부는 삶을 듣는 시타르타를 넘어왔습니다. 시타르타의 마지막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마지막 성장은 획득보다는 통합에 가깝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시타르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주인공은 세상을 계속 나누려고 하잖아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진리와 환상, 수행과 욕망, 혹은 깨달음과 무지. 그런데 소설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구분 자체가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세속적인 시간을 완전히 잘못된 삶이라고 삭제하지 않아요. 욕망에 빠졌던 자신도, 돈을 사랑했던 자신도, 실패한 자신도, 사랑하고 상처받았던 자신도 결국엔 모두가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성장은 새로운 진리를 하나 더 얻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 모순되어 보였던 그의 모든 삶을 하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탈피랑 통합은 모순되지 않죠. 시타르타는 계속 이전의 자신을 벗어났지만 마지막에는 그 모든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이 지금의 시타르타 안에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시타르타가 카말라와 아주 뜨거운 사랑 이후에 둘 사이에 생겼던 아들이 있죠. 젊은 시타르타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집을 떠났죠.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결국 보내주고요. 그런데 훗날 시타르타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입장이 뒤바뀐 채로요. 이번에는 시타르타가 자신의 아들을 붙잡고 싶어 하고 아들은 시타르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결국에 떠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는 자신이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주었던 고통을 이제 반대편의 위치에서 경험하잖아요. 이것도 처음 질문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정말 자신의 아들이 떠난 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타르타는 이처럼 계속 자신의 삶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반대 질문도 하나 던져볼까요? 만약 지혜는 결국 직접 살아봐야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요? 왜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를 아직도 읽고 있는 걸까요? 이 책도 결국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낸 것을 내가 읽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고타마는 시타르타 대신 깨달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타마를 만났기 때문에 시타르타는 자신의 길을 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바수데바도 시타르타에게 정답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을 듣도록 이끌었죠. 책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이 나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게 만들 수는 있죠. 인생에 만약 어떤 답이 있다면 책이라는 건 그 답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답을 살아봐야 하는지 질문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걸요. 저도 예전에는 어떤 답을 찾고 싶어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서 책을 그냥 하나의 인생의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읽었었는데요. 지금 제가 책을 읽으면서 물론 가끔씩은 제 인생의 도피처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질문을 이 책이 나에게 주고 있는가를 찾기 위해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제가 결국에 남기고 싶은 생각은 이 시타르타라는 책을 통해서 단순히 인생은 직접 경험해야 한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지혜는 분명 중요하지만 먼저 살아본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다만 이것들은 어떤 목적지라기보다는 표지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어떤 길이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어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경험할지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결국 내가 살아내봐야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알게 되었네요. 정답을 복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볼 새로운 질문을 얻기 위해서라는 걸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밑줄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곡 박찬영의 변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유로운 오후 나무 아래 누워 푸른 잎 사이로 비친 햇살을 보내 작은 손바닥에 다 가려지지 않는 그 햇살을 어루만지듯 맘에 담아요. 스쳐가는 바람 하늘의 멜로디 말없이 멍하니 눈을 감고 한적한 숲길을 조용히 걷다가
작은 꽃 하나가 인사를 하네.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마주 잡고 그 구름 사이 붉은 노를 보네. 아무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하루 이 끝에서 널 위해 기도해. 아무 계획 없이 그대 품속에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서 고요한 강가를 조용히 걷다가 작은 별 하나가 인사를 하네. 네, 마지막 곡 박찬영의 변니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밑줄 시간을 짧게 가져볼 건데요. 오늘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지혜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을까?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 거나 아니다 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혹은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 풍경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것은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사랑하고 실패하고 떠나고 잃고 다시 시작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문장을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의 밑줄을 그은 문장은 이겁니다. 남의 답을 배우는 것과 나의 답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보자면 누군가의 지혜는 나에게 길을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정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조금 더 잘 바라보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문장이 남았나요? 모든 문장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단 하나의 문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의 하루 어딘가에서 작은 밑줄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시정의 마음의 밑줄, 저는 신시정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장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밑줄에서 만나요.